갑자기 난 제부랑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이러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그냥 술 먹고 외로워서 하는 말이겠지. 딸 셋인 집안에 장가 들었는데 아내가 막내딸입니다. 위로 2살 터울의 처형들만 둘이 있고 오빠는 없습니다. 장인어른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고 장모님만 계시고요. 첫째 처형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한 번 이혼을 하였고 지금 사는 남편과도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연휴 마지막 날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지며 자매들끼리 쑥덕쑥덕 하는 얘기를 어깨너머 훔쳐 들어보니 애인이 생겼다는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혼한 지 1년 만에 연애 6개월하고 2번째 결혼을 했으면서 또 딴 남자를 만나. 참 대단하다 라고 생각했지만 객식구인 제가 뭐라 할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둘째 처형은 부산으로 시집을 가 아이 둘을 낳고 알콩달콩 행복한 가정을 이뤄 잘 살고 있었네요. 그러다 큰 처형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바람을 피우다 형님한테 걸려서 이혼당하고 갑자기 저희 집에 들어오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뭐 큰 처형이 우리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한다고. 어째서 그래? 그냥 처갓집에서 지내면 되잖아. 처가집과 우리 집은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었다. 나는 극구 반대를 했다. 자기도 알잖아. 언니랑 엄마랑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붙어 있으면 맨날 싸우는 거. 직설적으로 말을 내뱉는 장모님 성격에 2번째 이혼한 큰딸이 반가울 리 없었으니 오갈 데가 없어진 처형 입장에선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아마 우리 집이었을 거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지내고 싶다고 아내에게 말을 했던 모양이다. 우리 언니 성격 알지?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란 걸. 우리 집에서 지내봐야 얼마나 있겠어. 집에 방도 4개이고 어차피 방 1개는 쓰지도 않는데 처형과 같이 살자는 와이프의 설득에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처형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안 그래도 불편한데 제 집안 생활에 하나씩 터치를 하는 겁니다. 저보고 청소를 하라든지 설거지를 하라든지. 그리고 와이프 꼬셔서 맨날 나가서 쇼핑하고 오고. 그 쇼핑하는 카드 다 제 카드입니다. 심지어 저번 달부터는 저보고 자기 용돈도 좀 챙겨달라더군요. 물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와이프 통해서 말이죠. 와이프도 그래도 언니라고 한 달에 50만 원씩만 주자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안 된다고는 했지만 제 카드를 통해서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을 쓰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한 사건을 계기로 무척 친해지게 됩니다. 아내가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운 사이 장모님이 장염에 걸려 고열구토 설사를 하며 아팠는데 저는 밤을 새며 장모님을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였고 그 모습을 본 처형이 말하길 제부네가 그동안 제부를 오해했었다. 제부 진짜 사람 좋다. 자기 부모처럼 처가에 잘하는 거 보고 나도 반성 많이 했다. 이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것 빼면 남편으로서 내세울 게 하나 없는 흙수저 신랑감이었거든요. 그래서 큰 처형이 우리 결혼을 제일 크게 반대를 했었고 그동안 명절 때마다 날 마치게 씻고 취급하며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었죠. 큰 처형이 밖에서 약간 취해 들어오긴 했지만 진심인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부 요즘 사업이 잘 풀려서 그런가 얼굴도 예전보다 훨 좋아진 것 같고 옷 스타일도 좋다. 매번 서먹하게만 대하던 처형에게 갑작스런 칭찬을 들으니 그간 처형과 못했던 대화가 본물처럼 터져버린 거죠. 그때가 밤 11시인데 처형은 술이 아쉬운지 집 앞 호프집으로 가자고 끌고 나가길래 따라 나갔다가 처형이 먼저 앞으로 둘이 있을 땐 누나라 부르라면서 그동안 살갑게 못 챙겨줬던 거 2배로 갚으면 살겠다고 해서 정말 10년간의 증오가 눈 녹듯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다 처형은 완전 꽐라 직전 나보고 우리 제부네가 미워해서 미안해 이러고 아예 일어나질 못하고 있길래 호프집의 문을 닫는다니 별 수 있나요? 남아 도는 게 체력인데 처형을 들쳐업고 집으로 돌아왔죠. 이후 처형과는 아주 절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5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한 올해 42살. 경기도 파주 쪽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 10년 차,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직장 내 사내 커플이고 2년 동안 연애를 했죠. 아이가 6살이 되었을 무렵 같은 동네에 사시는 장모님께서 감사하게도 아이를 직접 돌봐주시겠다고 하셔서 집사람이 다시 일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서 아침에 오셔서 저녁에 가시면서 아이를 전적으로 돌봐주시고 집안 살림도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부터 술이라면 사죽을 못 쓰던 애 엄마는 복직과 동시에 지금까지 각종 술자리를 만들어 2주에 한 번씩은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그중 2번에 한 번은 만취해서 새벽에 귀가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제가 아내를 다그치면 숨 쉴 구멍이 없다. 힘들다. 사는 게 재미가 없다. 매일 마시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좀 참아주면 안 되는 거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의도치 않게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게 되면서 두 사람 관계도 잠시 동안 화해 모드로 돌아섰지만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아내가 유산을 하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다. 서로를 비난하고 니 탓 내 탓을 하며 자신의 잘못은 뒤로한 채 자신의 이기심만을 추구하게 되면서 우리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어 갔고 화목했던 가정이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된 거죠. 처형은 이혼 직후 우리 집에서 6개월 정도 지내다가 서울 강남 쪽에 직장을 구하게 되면서 근처 오피스텔을 얻어 지내고 있었는데 사람 일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게 이혼하면서 2번이나 이혼한 처형에게 가장 많이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나보다 4살이 많았지만 친누나처럼 때론 친구처럼 카톡을 하며 이혼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날도 처형에게 먼저 연락이 왔다. 제부 안녕.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 회사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빠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어. 제부는 요즘 어떻게 지내? 한숨을 내쉬며 그냥저냥 잘 지내고 있죠. 이혼하고 정신이 없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 그래, 혹시 새로운 사람이라도 만난 거야? 아직 그럴 여유는 없죠. 하하. 그리고 처형이 항상 먼저 연락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 제부 혹시 서울 오게 되면 언제든지 연락해. 우리 얼굴 안 본 지도 오래됐잖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언제든지 연락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제부 연락 기다릴게요. 며칠 뒤 서울에 볼 일이 있어 나갔는데 마침 그 지역이 처형이 살고 있는 강남과 꽤나 가까운 곳이었다. 그녀에게 카톡을 보냈다. 서울에 와 있는데 저녁에 시간 되면 맥주나 한잔 할까요? 했더니 그녀가 7시에 퇴근한다고 해서 7시 30분쯤 강남에서 보기로 약속을 했다. 30분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해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오랜만이야 하며 어깨를 툭 치는데 바로 처형이었습니다. 잠시 얘기를 나누는데 처형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 궁금하다고 했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날씨도 무지 더운데 제부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 구경도 할 겸 자기네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편안하게 한잔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러자고 했고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냉채 족발을 시켜 소맥을 말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살아가는 평범한 이야기부터 두 사람의 미래와 연애사까지. 그런데 뒤 돌아 생각해보니 처형과 이렇게 단둘이서 술을 마시며 얘기를 나눠본 게 그날 이후 처음이더군요. 그렇게 처형은 소파에 등을 기대고 저는 거실 바닥에 TV가 보이게끔 앉아있는데 화면을 보는 사이 처형이 자세를 고쳐 앉으시면서 무릎을 세워 앉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형과 눈이 마주쳤는데 절 빤히 보고 있더라고요. 제부, 나랑 술 마시는데 TV가 눈에 들어와요. 약간의 눈웃음과 함께 흐흥거리는 콧소리를 내는데 약간 맥주 때문에 볼도 빨개져 있는데 순간 분위기가 묘해지더군요. 그렇게 한층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형님과 왜 이혼을 했는지 그런 얘기까지 흘러갔습니다. 알고 보니 처형이 외도를 한 이유가 부부 생활에 서로 문제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몰라 그쪽으로 관심이 없는 건지 좀 답답했어요. 제부는 어땠어요? 호호, 내가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몰라. 아니, 그게 하하하.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라 멋쩍어 웃기만 했죠. 그런 분위기에 재미가 들었는지 나를 약간 놀리듯이 그쪽 얘기를 계속해서 물어보고 서로 툭 터놓고 비밀 하나씩 얘기하자 해놓고 비밀스런 얘기도 터놓게 되었죠. 그렇게 스스럼 없이 말하고 그러니 생각보단 어색하지 않게 대화가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다 술자리를 더 이어갔는데 갑자기 난 제부랑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이러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그냥 술 먹고 외로워서 하는 말이겠지. 저 정도 목소리와 행동이면 거의 만취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는 대답을 안 했죠. 그렇게 밤이 깊어 차영이 제부 밤도 늦었는데 주무시고 가세요. 이러는 겁니다.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 둘 다 이제 돌싱인데 뭐 어때요. 그러길래 저도 에라 모르겠다 싶어 맘이 가는 대로 하고 말았죠. 근데 다음날 차영이 제부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어제 일은 하룻밤 실수로 서로 있기로 해요. 그러길래 그러자고 했지요. 이후에도 우린 아무렇지 않게 카톡을 주고받고 얼마 전에도 제부 괜찮으면 밥 한번 먹자길래 정말이지 물 만난 고기처럼 쪼르르 달려나가고 말았네요. 이렇게 만나오길 벌써 1년째네요. 저희 사이 어쩌면 좋을까요?